인식한 다음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갤럭시 노트 8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구매를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민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LG 제품이랑 삼성 제품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삼성 노트 8에서도 목소리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다 보니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봉기 및 설정 꿀팁, 두 번째 S펜 꿀팁, 세 번째 빅스비 꿀팁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세 편이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전편을 시청해주신다면 아마 갤럭시 노트 8에 대해서 몰라서 못 쓰는 기능은 없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랩과 리뷰 ASMR을 하고 있는 랩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리뷰 영상을 갖고 왔어요. 뭘 리뷰해 드릴 거냐면 짜잔! 갤럭시 노트 8입니다, 여러분. 와! 미드나잇 블랙 256기가 모델 개통해 왔는데요. 새로 나온 핸드폰이다 보니 여러분이 구매하시기 전에 많이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공부해서 개봉기와 갖가지 꿀팁을 드릴 거예요. 뭐 그냥 일반적인 개봉기나 제품의 스펙 그런 건 다른 참고 자료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꿀팁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활용 방법이나 숨겨진 기능 이런 것들?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설명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제가 속속들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본 기능들은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주세요, 여러분. 자, 저는 꿀팁 영상을 3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간단하고 빠른 개봉기랑 그리고 설정에 대한 꿀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제 채널에 와보시면 노트 8 바로 전작이었던 노트 8 플러스 제품에 대해서 제가 설정에 대한 꿀팁을 또 리뷰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바로 전작이다 보니까 겹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짚고 넘어갈 텐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옛날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노트 시리즈의 특징이죠. S펜에 대해서 S펜 활용 꿀팁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빅스비는 전작에서도 있었지만 어떤 게 변했는지 제가 전작을 사용해봤기 때문에 좀 더 잘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또 생겼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봉기 및 설정 꿀팁, 두 번째 S펜 꿀팁, 세 번째 빅스비 꿀팁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세 편이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전편을 시청해주신다면 아마 갤럭시 노트 8에 대해서 몰라서 못 쓰는 기능은 없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봐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갤럭시 노트 8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구매를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민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LG 제품이랑 삼성 제품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저는 영상을 찍는 사람이다 보니 카메라 위주로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를 했고요. 가장 차이를 많이 느꼈던 부분은 영상을 찍을 때 손떨림 방지가 월등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두 제품을 테스트해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V30에서는 목소리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삼성 노트 8에서도 목소리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다 보니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제 다른 ASMR이나 랩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순차적으로 올라간 후에 바로 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굉장히 기본적인 개봉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짠! 이렇게 갤럭시 노트 8입니다. 개봉 빠르게 해볼게요. 짠! 이렇게 단말기가 나옵니다. 제 손 기준으로 반짝반짝. 그리고 안에는 메모리 카드랑 유심 칩 넣을 때 쓰는 침 같은 게 들어있고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 8에는 기본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물론 정말 기본 케이스긴 한데 이걸 하나를 제공을 해줘요. 잠깐 껴두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딱딱한 재질이에요. 한번 껴볼까요? 자, 이렇게 모서리까지 살짝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설명서, 간단 사용 설명서. 여러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이쪽에는 AKG 이어폰 들어가 있고요. 이어폰.
그리고 케이블, 충전기 케이블 C타입 들어가 있고, 아, 이건 펜 촉이래요. 펜 촉이랑 핀셋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노트펜 촉이 망가질 걸 대비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 팁, 그 다음에는 C타입 젠더, 이건 USB 커넥터, 그리고 퀵차지 충전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갤럭시 S8 플러스 때랑 달라진 점은 뭐 이어폰도 똑같고 케이스가 들어있다는 점, 이 기본 케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개봉기 잘 보셨나요? 기본적인 개봉기였습니다. 자, 이제 설정을 파헤쳐보면 어떤 숨겨진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엣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엣지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이콘 2개 있는 게 보이시죠? 하나씩 있는 것도 있고 2개씩 묶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2개씩 묶여져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자마자 분할 윈도우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검색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따로 듀얼 윈도우 설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아이콘 누르자마자 두 화면이 동시에 뜨니까 좀 더 손쉽게 듀얼 윈도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엣지에서 엣지 앱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맨 위에 앱 페어 추가라고 나오거든요. 이쪽에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리마인더랑 뭐 다음 메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바로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자, 그리고 엣지를 또 보시면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엣지를 다운받아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위쪽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여기 뭐 카카오톡 알림도 있고요. 그리고 캘린더, 뭐 계속 녹음, 계산기 등등등 다양한 엣지 스크린이 있어서 골라서 다운받아서 입맛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퀵 노트, 메모들을 많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림 엣지, 이거 저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알림이 상단바에 많이 오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그냥 다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스크린에 순차적으로 다 알림이 떠 있어요. 상단바에 알림을 지우더라도. 그래서 다시 확인할 때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까 추가하는 화면에서 보시면 스마트 셀렉트라는 칸이 있거든요. 이렇게 스마트 셀렉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여기 사각형, 타원형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영상을 보다가도 바로 그 부분을 캡처할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이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녹화를 누르면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저장이 돼요. 삼각형, 사각형, 타원형은 그만큼 화면을 바로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만 열면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캡처 많이 쓰시는 분들께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노트 8에 물리키가 없고 소프트키가 적용돼 있잖아요. 근데 소프트키 장점이 키를 없애고 화면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땅땅 두 번 누르면 키가 사라지고 화면이 넓어지죠. 근데 화면은 넓어서 좋은데 홈 버튼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홈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숨겨진 상태에서도 꾹 누르면 홈 버튼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느끼셨나요, 여러분? 햅틱 느끼셨나요? 이렇게 꾹 누르면 진동이 있으면서 물리키처럼 햅틱 반응이 나는데, 자, 여기 꾹 눌러볼게요. 꾹. 그럼 진동이 오면서 마치 홈 버튼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뒤로 가기 키나 분할 키가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바를 없앤 상태에서는 스와이프, 위로 스와이프하면 바로 생기는데 다시 땡땡 두 번을 눌러주면 바가 생깁니다. 고정이 돼요. 이거 순서 배열이랑 색상 배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래 내비게이션 바, 이쪽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이랑 뭐 홈 버튼 강도, 버튼 배열 이런 것들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돋보기로 바로 원하는 기능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비게이션 검색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바로 원하시는 화면을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셔서 놀랐는데 노트 8은 지문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굳이 화면을 켜고 지문을 인식해야 켜지는 게 아니라 화면을 끈 상태에서 그냥 지문만 대도 바로 이렇게 켜집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셔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빨리 잠금 해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접근성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스위치 제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건 직접적으로 핸드폰에 손을 대지 않아도 몸짓이나 표정으로 핸드폰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위에 설정 메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면 카메라에서 눈을 깜빡이면 상단바를 내려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켜지면 이런 소리가 나요. 스위치 제어 사용 중이라는 알림이 떠요.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상단바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걸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항목을. 자, 기능을 다 사용하셨다 하시면 이렇게 볼륨 키랑 전원 키로 해제를 해줍니다. 네, 해제가 됐어요. 직접적으로 조작이 어려우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어요. 그 외에도 접근성 항목에는 시각, 청각, 동작 등등의 추가 항목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연세가 좀 있으신 부모님이 사용하신다 하시면 시각 메뉴에 들어가서 고대비 글자, 고대비 키보드 이런 걸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눈에 잘 보입니다. 돋보기 창도 가능하고요. 청각 메뉴 같은 경우에는 소리 감지라는 항목이 맨 위에 있어요. 휴대전화에 아기 울음소리나 아니면 초인종 소리를 감지하게 되면 핸드폰에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알림 받으면 카메라 불빛으로 알려주는 불빛으로 알림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양쪽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데, 이쪽에 모노 오디오를 설정하시게 되면 양쪽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같게 돼요. 제 ASMR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한쪽 이어폰으로만 듣고 싶은데 자꾸 왼쪽에서 소리가 났다가 오른쪽에서 소리가 났다가 하니까 아쉬워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설정에서 모노로 설정을 하시면 양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동일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신체 활동의 어려움으로 핸드폰을 조금 사용하기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능을 꼭 소개해주세요. 접근성 항목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활용하신다면 좀 더 편리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소리 및 진동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시면 고급의 음질 및 음향 효과라는 탭이 있어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퀄라이저가 나옵니다.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음이랑 저음, 악기랑 보컬을 어느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소리를 들을지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이렇게요.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해볼 만한 설정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음질 개인 설정이라고 어댑트 사운드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놨는데, 미리 설정에 30세 이하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소리 프로필, 그리고 30에서 60세 사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프로필, 또는 60세 이상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프로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0세 이하니까 첫 번째에다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마 연령대별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음역대를 좀 더 강조해서 설정을 변화시켜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제가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음질 및 음향 효과 바로 아래에 앱 소리 분리재생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거든요. 멜론도 켜놓은 상태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리가 섞일 수가 없잖아요, 이 핸드폰에서는. 그러면 휴대전화에는 이어폰을 꽂아두고 또 블루투스 이어폰을 따로 연결을 해서 한쪽은 멜론을 켜놓고 한쪽은 유튜브를 켜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오디오 디바이스에는 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설정을 해놓고 애플리케이션에는 멜론,
멜론을 설정해 놓게 되면 핸드폰에서는 디바이스에서 원래 나던 소리가 나고 멜론 어플만 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리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은 유용한 기능 탭인데요, 여러분. 게임 많이들 하시잖아요. 유용한 기능 탭을 보시면 게임 지원 탭이 또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게임 런처를 사용하게 되면 게임할 때 다른 알림들을 끄고 게임에만 집중하실 수 있고, 그리고 게임 화면을 녹화하실 수가 있어요. 뭐 모비즌이나 이런 화면 녹화 어플들이 많은데 어플들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게임 런처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디바이스 도우미 앱, 이거는 제가 옛날 영상 보시면 홈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구글이 설정돼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으로 상단바를 올리고 내리는 그런 설정도 제가 예전에 다뤘었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정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유용한 기능에 한 가지 더, 듀얼 메신저라는 탭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동일한 앱을 홈 화면에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카톡을 2개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물론 다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카톡을 활성화시키시게 되면 홈 화면에 하나 더 설치가 돼요. 그럼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하나의 폰으로 2개의 계정을 관리하실 수가 있게 돼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메신저도 그렇고 어떤 어플을 메신저 어플을 깔게 되면 지원이 된다면 여기에 새로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용한 기능의 마지막 탭에 동영상 향상 기능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비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어두웠던 화면이 활성화시키면 좀 더 밝고 선명하게 영상을 즐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나 옥수수나 비디오 플레이어나 이런 영상 재생 어플들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게임 지원 아래에 핸드폰이 좀 크기가 큰 편이다 보니까 한 손 조작 모드가 있어요. 이것도 활성화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를 스와이프 했을 때 한 손으로 화면을 다 터치할 수 있게끔 창을 작게 만드실 수 있어요. 다시 빈 화면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탭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유용한 기능 위에 있어요. 디스플레이 탭에서는 블루라이트 필터, 상단바에도 있는데 이 필터를 적용하면 블루라이트를 좀 더 줄여줄 수 있어요. 블루라이트가 숙면을 굉장히 방해한대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꼭 하셔야 된다면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시고 사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시간에 예약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예약 시간의 실행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전작인 S8, S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액정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교품을 3번이나 받았었던 악몽이 있는데 그때 생겼던 기능이 노트 8에도 그대로 있네요. 여기 보시면 화면 모드라고 있어요. 블루라이트 필터 아래에 화면 색상의 색 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색상, 따뜻한 색상 스와이프 하시면 핸드폰 화면을 좀 더 붉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 차갑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 고급 옵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체험존도 다녀보고 기기들을 많이 비교해 봤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균일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그리고 가끔 가다가 댓글을 보면 레블님 저는 그렇게 화면이 꽉 차지가 않고 자꾸 비어요. 빈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 항목을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저는 모든 앱이 돼 있거든요. 모든 앱이 돼 있으셔야 비율 꽉 차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지원이 안 되는 앱도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아래 항목을 보면 오작동 방지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핸드폰 주머니 이렇게 넣어서 다니다가 화면이 혼자 켜져가지고 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전화 가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있는데 그런 오작동을 방지해주는 거예요. 뭐 가방 속이나 주머니 속이나 어두운 화면에서 혼자 켜져서 막 의도하지 않은 터치가 되는 그런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빈도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갤럭시 노트 8과 V30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카메라에 대해서도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우선 카메라 어플을 이렇게 켜게 되면 스와이프를 하시면 이쪽에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플러스 푸시 보이시죠?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기존 기능 외에도 3가지 기능을 더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움직이는 GIF, 움짤,
흔히 말하는 움짤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되게 역동적인 화면 캐치해주는. 세 번째는 후면 셀프샷이에요. 카메라 어플을 켠 후에 스와이프를 하시면 기존 기능이랑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스와이프를 하시면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V30은 시네 비디오라고 해서 영화 같은 그런 영상들을 바로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노트 8에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광고를 안 하면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특별한 기능 아닌데 스티커, 스노우 어플처럼 스티커 이렇게 설정해서 뭐 얼굴 인식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외에 뭐 듀얼 카메라, 라이브 포커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기능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제가 S펜 활용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런 기능을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다음에 봬요.